발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네. 백낙청 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결국 관공체제를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걸 허물어라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예. 백낙청 서울대 교수였던 분 충격이네요.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체제의 발본적인 변화를 여는 한층 혁명적이고 거적적인 변화 달성할 가능성 아직 열려 있어. 이게 한국식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식의 그 어떤 체제, 네. 이건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예. 무조건 하여간 북한 체제를 따라야 되는데, 네. 북한 체제를 따르자고 말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걸 약간 말을 바꾸는 거야, 비틀어.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니까, 약간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들 것 같으니까, 살짝 틀어. 예.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제일 나섰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2001년에 네. 그 박형규 목사, 문정현 신부, 고은 씨 이거 아주 뭐 한국 아주 뭐 좌파의-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예, 이런 분들하고 같이 부시 사실 행정 목사 신부 타이틀 달고 있는 게 이상한 예. 분이에요. 예. 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처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네. 아니 미사일 방어 체제는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 쏘면 우리가 그걸 요격하기 위한 방어 수단 아닙니까? 네. 그거를 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니 그리고 저거를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인데 예. 뭐 거기에 이제 그걸 미국에다가 처리하라고 하는 건 예. 한국에다가 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저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 쏘면 우리 뭘로 막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편인지 뭐 북한 편인지 중국 편인지 소련 편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중국이 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쏠 수도 있고 북한이 쏠 수도 있는 있는데 거예요. 예. 누가 쏘든지 간에 저 방어 체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미사일 디펜스잖아요. 저거는 예. 저 미사일은 아무리 쏴도 예. 그 나라를 공격하지 않거든요. 예, 날아오는 걸 거를 방어하는 예, 거지 예. 공격하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저걸 처리하라는 요구가 뭐냐면 예. 저 방어 체제를 설치함으로써 예. 저 사람들 북한이나 러시아나 그 중국이 예. 공격할 위험이 높아진대요. 또 무슨 그 깡패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다서 내가 호신술을 배우는데 예. 네가 호신술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너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져. 야, 이거 그러니까 너는 호신술을 배우면 안 돼. 이분 하버드 출신 맞나?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예. 어떻게 그런 주장을 버젓이하고 또 그걸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사회가 이거 집단적인 무슨 뭐 환각 증세 내지는 근데 빠진 거 집단적인 아닌가 뭔가에 했어요. 그냥 저 피리 부는 사나이에 따라다니는 그 쥐들 마냥 만약에 이런 분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네. 했을까요? 미친 사람 취급당하죠. 예. 네. 바로 미친 사람이죠. 바로 미친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제일 나섰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모든 통일은 선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통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통일 지상론자였다가 네.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 연방제 전도사로 변신을 해요. 북한 주민의 뭐 자유, 인권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이 무조건 통일부터 해야 된다. 근데 어떤 통일이냐? 연방제 통일이다. 그 다음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남북에 독자적인 정부가 있는 상태인 남북연합은 네.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과 같은 개념이다. 통일을 향한 남북연합은 이미 진행 중이다. 김대중과 김정일은 이 같은 내용을 이미 합의했다. 그러니 이거 따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하고 사회주의도 아닌 무슨 뭐 왕조 체제의 공산주의 예. 같은. 네. 그런 걸 하고 있는 이 북한하고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촛불혁명의 시대라면 촛불혁명에 부응하는 남북연합만이 그 답이다. 그럼 뭘 어떻게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이 기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머릿속에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건, 예. 그건 그냥 대한민국식의 체제. 네. 이건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예. 무조건 하여간 북한 체제를 따라야 되는데 네. 북한 체제를 따르자고 말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걸 약간 말을 바꾸는 거야. 비틀어.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니까 약간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들 것 같으니까 살짝 틀어. 예.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전하려면 네.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또 그 주장하고 나섰죠. 왜냐면 뭐 자기 하는 주장이 그냥 그대로 북한 주장하고 그대로니까 이적 단체하고 똑같은 주장하는 거니까 국가보안법에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거예요. 말은 정말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곤란한 체제다 자본주의가. 네. 때문에 자본주의를 따르는 것은 변혁적 중도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될까 봐. 되니까.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분단 체제를 구성하는 양 체제를 거부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아니고 네. 그 저 뭐 주체 사상 계획 경제도 아닌 이걸 다 거부한 다음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걸 자기는 변혁적 중도주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변혁적 중도가 이제 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이분은 남북 간에 적대적인 국가 이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네. 그 국가 이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느슨한 단계의 통일까지만 가면 1단계 통일이 된 것이다. 느슨한 단계의 통일이라는 거는 그 뭐 연방제하고 연합제가 뭐 비슷하니까 뭐 네. 합의해도 된다. 뭐 김대중이
6.15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떻게 가야 할지 3단계가 또 있어야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된다. 이거는 일단 대충 얼기설기 예. 여건만 놓으면 예. 그다음에 북한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다 다 할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다 통일되는 거니까 예. 뒤에 건 생각할 필요 없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네. 한반도 전체를 그냥 공산주의에다 갖다 바치자. 예, 바치자 그거죠 뭐. 예. 예. 백낙청 열차의 종착역은 바로 적합 그것이다. 통일이에요. 예. 백낙청 열차 종착역은 그냥 김일성, 김정일 수령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다. 그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예. 남북한 전부 비판을 해요. 네. 이걸 이제 양비론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교묘하게 남한은 살벌하게 비판을 하고 예. 북한은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죠. 네. 또. 예. 남북한 모든 사연을 양비론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 인권 문제를 얘기하려면 네. 북의 인권 문제, 남쪽의 국가보안법 같은 인권 문제,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를 좌우가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해야 된대요. 네. 오순도순은 뭐예요? 오순도순은. 미국이 뭘 저지르고 있나요? 예. 미국이 저지른 인권유린 문제는 뭐예요? 예. 남쪽의 국가보안법 같은 인권 문제, 아니 국가보안법이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들고 패고 고문합니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 양비론은 솔직히 얘기하면 노골적인 대한민국 비판, 북한 옹호를 은닉하기 위한 고도의 장치입니다. 이게. 네. 남한의 국가보안법. 예. 이건 정말 문제다. 미국이 한국에서 저지르고 네. 있는 인권 문제. 이거 정말 좌우가 다 같이 한번 오순도순 얘기를 해봐야 된다. 미국이 한국에 와서 뭘 저지르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얘기도 안 하죠. 네. 자꾸 따지면 골치 아프니까. 네. 그래서 이 백낙청식 양비론은 결론은 남도 문제, 북도 문제인데 아무리 따져봐도 확실하게 따지면 남측이 더 문제야. 미국이 더 문제야.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이런 사람의 눈에 비친 북한은 음. 천사, 대한민국은 악마, 미국도 악마.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했나요? 예. 자립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규모 군사력, 높은 사회 정치적 정치적 통합력을 유지하고 있어 동독의 운명을 되풀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뭐 네. 한국이 뭐 흡수 통일 네. 이런 소리 하지 마. 한국은 제대로 된 건국을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점에서 IMF 사태는 자업자득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네. 백낙청 씨가 이런 얘기를 설마 했을까? 네. 이런 거는 아무도 따져보지를 않은 거예요. 아, 근데 저런 말을 진짜로 했나요? 어디서? 그럼요. 아. 기록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지식인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결론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낙청은 참 점잖은 지식인이라고 사람이다. 생각하죠. 자리도 탐하지 않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뭐 하고 창비를 내서 뭐 네. 한국의 어떤 문화예술계를 지식인의 표상. 뭐 하고 뭐 이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 씨 피살 사건은 네. 그냥 비무장 민간인을 북한 북한이 그냥 군이 쏴 죽인 죽인 거예요. 거예요. 네. 예. 이 북한 잘못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남북 모두 문제가 있대요. 아니 박광자 씨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남쪽은 관광가면 잘못밖에 없지. 네. 남쪽은 좀 더 성숙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성숙한 대응이라는 게 뭐야? 항의도 하지 말고 시비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세월호 같은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예. 북한 가 가지고 예. 그 책임자 처벌하고 원인 발표라고 예. 지금 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지금 한 5차 6차 위원회 구성하고 특별법 만들고 구성하고 지금 예. 뭐 배상하고 지금 뭐 난리나고 뒤집어졌죠 지금 이제 이미 김정은 정권 다 뒤집어졌지. 또 더 웃기는 얘기는 네. 북한 핵실험으로 이제 북핵 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이번 위기는 근본적으로 남한발이래요. 아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 이재명이 백낙청한테 배웠네요. 거의 뒤집어 씌우기. 예. 예. 이명박 정권이 네. 10월 4일 선언을 계속 발전시켰다면 북핵 위기가 없었을 거래요. 14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4개월을 앞두고 네. 느닷없이 북한을 가서 네, 돈 준다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14조 3천억 원 규모의 경제 지원을 약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아니 너 좀 있으면 대통령 그만둘 사람이. 그만둘 텐데 이 약속을 누가 지킬 거야?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담보가 없이 그러니까 그냥 뭐 싱숭생숭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NLL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러한 그 14 선언을 계속 발전시켰다면은 북핵 위기는 없었을 거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북한 위기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예. 무슨 14선언을 하면 뭐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3차 4차 5차. 더 웃기는 게 또 있어요. 네. 이거 뭐 오늘 완전히 뭐 혈압 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이번에는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어요. 아니 북한을 비난하지 왜 미국을 비난해요? 네. 미국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네, 북한을 비난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핵실험을 결단하고 실행한 1차적인 주체는 북쪽 당국이지만 네. 안전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묵살해온 미국의 책임을 동시에 묻지 않고 네. 북한만 규탄하는 것은 불공정하대요. 네. 미국의 압박 정책이 계속돼 왔고 선제 공격의 위험마저 없지 않았던 상황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무장이라는 북쪽 주장에 일리가 있대요. 이거 완전히 뭐 이재명이니 뭐 노무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논리의 이 제공자가 바로
백낙청이다. 왜냐면 이런 얘기 똑같이 노무현이나 뭐 이런 다 사람들이 하고 있죠. 다 네. 앵무새처럼 내재적 접근이라 그러면서 다 네. 저렇게 하는 거죠. 예. 북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어? 아니 미국이 저렇게 계속 압박하는데 예.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라도 가져야지.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냐? 그런 주장이죠. 그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핵 보유해야 된다고 할 때랑 똑같은 건데 예. 그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난리 쳤어?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죠. 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이거는 음모론이다. 어떤 음모론이냐? 백낙청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남북 대결 상태를 원하는 어떤 세력들이 침몰시켰대요. 아 이스라엘 잠수함이구나. 그러면서 저기도 조금만 더 나가면 이스라엘 잠수함 얘기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정부 네. 발표는 모두 엉터리다. 네. 정부가 모든 자료를 은폐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된대요. 이게 백낙청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게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서울대 교수를 이제 그만두거든요. 예. 그 정년퇴직으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노골적으로 이제 그냥 완전 네. 색깔을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고 네. 완전 빨갱이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도 혹시나 서울대 교수직을 잃어버릴까 예.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저렇게 노골적으로 막 글 쓰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부터는 그냥 국가보안법 폐지니 뭐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모든 거에 다 있어. 예. 그나마 그 알량한 서울대 교수 자리가 그나마 조금 색깔을 좀 감췄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후기로 갈수록 네. 점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현실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2012년에 네. 바로 2013년 체제 만들기라고 하는 단행본을 냅니다. 네. 바로 이 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을 뒤집어서 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13년 이후의 세상도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크게 바꿔보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 이 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다 바꾸자.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을 한반도에서 만들자. 이게 이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좌파 진영은 이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 백낙청이 주장한 방법론을 네. 실천에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백낙청의 2013년 체제 수립구상은 2012년에 이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배하는 바람에 좌절이 됐어요.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창비 2019년 여름호에 3.1과 3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이 그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 대항쟁은 촛불혁명 제1기에 해당한다. 네. 남북을 아우르는 이게 중요합니다.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 체제에 발본적인 변화를 여는 한층 혁명적이고 거족적인 변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 네, 저 표현들도 완전 예. 완전 북한식이에요. 글쓰는 거. 예. 인제서부터 이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내용을 보셔야 쓰는 거 됩니다. 보면 그냥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늘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그 문체나 이런 것들이 예. 표현도 그렇고 예.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 체제에 옛날 80년대 운동권들 보면 거의 네, 백겠죠. 그 찌라시 그것들 늘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뭐더라 뭐 하여간 내려오는 게 뭐가 있었는데 그 신문이 그걸 꼭 참조하라 그러고 그걸 꼭 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렇게 보고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달달 외우다시피 하니까 다들 그러니까 예. 뭐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대목을 이어받듯이 얘기하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칼럼 비슷한 것들을 학회랍시고 하면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일종의 지령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냥 그걸 서로 그냥 다들 똑같이 동시에 받아가지고 예. 서로 달달 외워가지고 그걸 서로 주고받는 게 학회야. 근데 지금 저런 글들은 예. 저건 말이 백낙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글이지만 사실은 저거 거의 북한에서 내려보내는 거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체제의 발본적인 변화를 여는 한층 혁명적이고 거적적인 변화 달성할 가능성 아직 열려 있어. 이게 한국식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발본적인 변화를 이 여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네. 박근혜를 내쫓는 이 촛불 대항쟁은 촛불혁명 1기니까 네. 제2기의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네. 남북을 아울러서 분단 체제를 다 뒤집어 엎고 혁명적이고 거족적인 통일 정부를 만들어라. 네. 통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2기의 촛불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네. 백낙청이 말하는 발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파괴하고 네. 자신들이 꿈꿔온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백낙청은 이런 것을 한반도의 어변성룡 물고기가 용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네. 그 논문에서 2013년 체제와 발본적인 변화라는 이 그 아젠다는 바로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로 이제 표출이 돼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볼 때 백낙청의 정치적 제자는 문재인이죠. 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백낙청의 백낙청의 이 2013년 체제. 만들기 그리고 발본적 변화. 예, 연장선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네. 발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네. 백낙청 씨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결국 반공체제를 국가법을 폐지하자는 걸 허물어라. 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면 헌법이 작동한다. 때문에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 단체 또는 주적으로 보지 않는 국민의식 변화와 시민들의 응징을 통해서 이면 헌법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공체제를 허물어라. 북한을 반국가 단체 주적으로 보는 이 이면 헌법을 무력화시켜라. 그러기 위해서 제2의 촛불혁명을 일으켜라. 네. 시민들이여 촛불 들고 또다시 불의로 나서라. 이게 이제 백낙청의 주장이에요. 네.